스칸듐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유래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든요. 이 원소는 굉장히 희귀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마치 전설 속의 유니콘처럼 말이죠. 그런데 알루미늄과 섞어서 합금을 만들면 놀랍게도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진답니다.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처럼요. 그래서 최고급 자전거 프레임이나 야구 배트, 마치 이대호 선수가 쓰는 배트처럼 말이죠. 에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마이기 전투기 부품에도 스칸듐 합금이 쓰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화 속 아이언맨 슈트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타는 자전거와 하늘을 나는 전투기에 같은 원소가 쓰인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와 로켓에 같은 재료가 쓰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티탄의 이름을 딴 티타늄. 그리스 신화의 티탄들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과 함께 자막으로 티탄을 표기합니다. 이름처럼 정말 강하고 가벼워서 금속의 왕이라고 불린답니다. 티타늄 금속의 강도와 가벼움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을 삽입합니다. 마치 장군처럼 듬직하죠? 철 무게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도는 철과 비슷해요. 철과 티타늄의 무게, 비교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깃털처럼 가볍다는 표현을 자막으로 넣어 이해를 돕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튼튼하면서도 가볍죠. 그래서 항공기, 우주선 부품부터 골프채, 인공관절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인답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과 함께 각 제품의 이름을 자막으로 표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K방산처럼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죠. 특히 인체의 거부 반응이 거의 없어서 의료용으로 쓰기에 정말 좋다고 해요. 티타늄 인공관절 수술 장면 등을 자료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티타늄은 생체 친화적이다 라는 설명을 자막으로 추가합니다. 마치 홍삼처럼 우리 몸에 좋은 금속이죠. 게다가 최고급 안경테, 시계, 보석에도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고급 제품들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을 삽입합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처럼 고급스럽고 빛나죠? 명품 시계에는 거의 다 티타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명품 시계에 티타늄 부품을 강조하는 자료 화면을 보여줍니다. BTS처럼 최고급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녹도 잘 안 슬고 가볍고 튼튼하기까지 하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티타늄의 내구성 기호나 없는 게 나키타뇨맨클 보위오나 에카디오맨내구 보여주는 실험 영상 등을 자료 화면으로 활용합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녹슬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는 금속이죠. 바나듐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프레이아의 다른 이름인 바나디스에서 유래했어요. 바나디는 프레이아 여신의 별칭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을 띠는 원소라서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고 해요.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답죠. 실제로 바나듐 화합물은 정말 다채로운 색을 내는데 특히 청색, 초록색, 보라색 계열의 색깔을 만드는 데 쓰여요. 마치 물감처럼요. 그런데 바나듐의 진짜 능력은 강철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불꽃처럼 강하게.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바나듐 강철을 자동차에 처음 사용했어요.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에는 바나듐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치 에너자이저처럼 힘이 넘치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부품 보셨죠? 대부분 크롬 도금이 된 겁니다. 색깔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크롬 화합물은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마치 김치처럼 재료에 따라 빨갛게도 하얗게도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루비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은 소량의 크롬 덕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신라 금관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보석 뒤에는 크롬이 숨어 있었던 거죠. 녹슬지 않고 단단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튼튼한 냄비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웹서핑할 때 쓰는 크롬 브라우저. 이것 역시 크롬 원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반짝이는 금속 이미지가 크롬 브라우저의 빠르고 세련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치 KTX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브라우저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망간,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고대 그리스어로 마법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마치 마법처럼 여러 곳에서 활약하는 원소랍니다. 신비롭지 않나요? 흑색 광물인 망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칼리, 건전지의 핵심 성분이에요. 에너자이저, 듀라셀, 생각나시죠? 그 안에 망간이 숨어 있답니다. 작은 건전지 안에 이렇게 중요한 원소가 들어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옛날 금화처럼 작지만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망간은 포스코 같은 제철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강철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슈퍼맨 옷처럼 강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망간이 유리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보랏빛을 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비로운 보랏빛 유리, 생각만 해도 아름답죠.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이런 보라색 유리 장식품이 있었다고 해요. 마치 람세스 시대 유물처럼 귀중한 보물이었겠죠. 망간은 식물에게도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요.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에도 망간이 들어간답니다. 벼농사처럼 중요한 농업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원소죠. 건전지부터 강철, 유리, 비료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팔방미인 원소, 망간. 앞으로 망간을 보면 마법의 돌 하고 떠올려주세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원소를 꼽으라면 단연철이죠.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준 원소예요. 지구 핵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 혈액의 헤모글로빈에도 철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 같네요. 웃음.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를 먹는 거죠.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힘을 내려고 철분제를 먹는 것처럼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실제로 철분제를 먹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가 바로 철인데 순수한 철 자체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고 하네요.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탄소 같은 다른 원소를 섞어서 강철을 만들면 훨씬 강해지는 거죠. 마치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골을 넣는 것처럼요. 녹슨 쇠못의 붉은색은 철이 산소와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꼭 가을 단풍처럼 붉게 물드는 것 같죠? 코발트라는 이름은 독일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붙여준 거예요. 코발트 광석을 캐면 유독가스가 나와서 광부들이 병에 걸리곤 했는데 이걸 코볼트라는 장난꾸러기, 도깨비, 코볼트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장난꾸러기, 도깨비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악마의 광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도 붙었죠. 하지만 코발트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원소예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2의 핵심 성분이기도 하고요. 단단한 합금을 만드는 데 쓰여서 드릴이나 톱날에도 사용되죠. 특히 코발트 화합물은 아름다운 파란색을 내기 때문에 도자기나 유리의 색소로 아주 유명해요. 마치 청화백자처럼 말이죠. 네덜란드의 델프트 도자기, 델프트와레, 델프트웨어의 그 유명한 파란색이 바로 코발트 덕분이랍니다. 마치 고려 청자의 비색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이죠. 니켈,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독일어로 장난꾸러기 악령, 쿠퍼니켈에서 유래했어요. 마치 도깨비 같죠? 쿠퍼니켈에 대한 자막 제공. 옛날 광부들이 구리를 캐려고 땅을 팠는데 구리인 줄 알고 신났다가 니켈인 걸 알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꼭 원하는 선물 대신 꽝을 뽑은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광부들은 이 얄미운 금속에 악령 같다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참 재밌죠? 하지만 지금은 니켈 없이는 못 살죠. 지갑 속 동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에도 니켈이 숨어 있답니다. 500원 동전에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니켈이 많이 쓰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테인리스 냄비, 튼튼한 칼,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니켈이 꼭 필요해요. 마치 김치찌개에 꼭 필요한 김치처럼 말이죠. 니켈 수소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이름에서부터 니켈이 핵심 재료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김치찌개, 부대찌개처럼요. 하지만 니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금속 알레르기 중에서도 니켈 알레르기가 꽤 흔하거든요. 특히 저렴한 액세서리를 착용했을 때 피부가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른 경험 있으시죠? 바로 니켈 때문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인류 최초의 금속 친구 중 하나, 바로 구리입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 떠오르는 핵인싸 금속이기도 하죠. 구리는 전기가 아주 술술 잘 통하는 금속이라 전선의 주인공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TV, 컴퓨터, 이 모든 전자제품들이 쌩쌩 돌아가는 건 바로 구리 전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퀴즈. 자유의 여신상,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구리색이었사스. 지금처럼 녹색인 이유는 구리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녹청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봉준호 감독님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처럼 말이죠. 농담. 이 녹청, 그냥 녹슨 게 아니라 구리를 더 오랫동안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김장 김치를 덮어주는 겉절이 같은 존재랄까요? 마지막으로 구리는 살균 효과도 뛰어나서 병원에서 문손잡이나 난간에 자주 사용됩니다. 세균들이 구리 표면에 닿으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구리, 세균아, 어서와. 구리 세상은 처음이지. 효과음, 퍽. 아연은 쇠가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예요. 마치 갑옷처럼 철을 감싸서 보호해주죠. 철 구조물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아연 도금은 필수죠. 마치 김장김치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꼼꼼하게 덮는 것처럼요. 높은 빌딩의 철골 구조도 아연 덕분에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랍니다. 롯데월드타워처럼 높은 건물도 아연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아연은 우리 몸에도 아주 중요해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처도 빨리 아물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홍삼처럼 건강에 좋은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감기약에 아연이 들어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챙겨주시는 감기약처럼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연과 구리를 섞으면 황동이라는 금색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처럼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같죠? 이 황동은 악기나 장식품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전통적인 한국 장신구에도 황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트럼펫, 트롬본 같은 금관악기에 반짝이는 금빛. 바로 아연 덕분이랍니다. 마치 K-pop 아이돌의 화려한 무대 의상처럼 눈부시죠. 갈륨은 정말 신기한 금속이에요. 마치 장난감 같죠?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손에 올려놓으면 천 때문에 스르륵 녹아내린답니다. 평소에는 고체 상태지만 손바닥 온도 정도면 액체가 되는 거죠. 마치 마술 같지 않나요? 과학자들도 이 갈륨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친구들을 놀래키는 장난도 친다고 해요. 옛날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액체 괴물 가지고 놀던 기억 나시죠? 그런 느낌일까요? 여기 숟가락 좀 잡아봐 하고 갈륨 숟가락을 건네주면 손에서 녹아 없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랄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갈륨은 LED나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정색 LED에는 갈륨이 꼭 필요해요. 갈륨의 이름은 프랑스를 뜻하는 라틴어 갈리아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의 과학자 폴 에밀 르코크 드 부아보드랑
페오 에밀 르콕 데 보아보드란. 이 발견에서 조국 프랑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뭔가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마늄 이름 참 독특하죠? 이 이름은 게르마니아, 즉 독일에서 유래했어요. 이 원소를 발견한 과학자가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조국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마치 김치나 불고기처럼 말이죠. 이 저마늄, 알고 보면은 반도체의 시조사에 같은 존재랍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원조 기술이죠. 요즘은 규소 실리콘과 반도체 세상을 주름잡고 있지만 저마늄도 특수 광학 장비나 적외선 카메라 렌즈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밤에도 사물을 훤히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정말 신기하죠? 이 놀라운 기술의 숨은 공신이 바로 저마늄 렌즈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저마늄 팔찌나 목걸이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저마늄 액세서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의 게르마늄 찜질방처럼 말이죠. 비소하면 옛날부터 독약으로 악명 높았죠. 사약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역사 속 독살 사건에도 단골처럼 등장하고요. 맛도 냄새도 없어서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 동약의 여왕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니까요. 장희빈, 이 마신 사약에도 비소가 들어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의원처럼요. 19세기까지만 해도 피부병이나 매독 같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니 믿어지세요? 허준 선생님 시대에도 쓰였을지 궁금해지네요. 심지어 지금도 일부 항암제에는 비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 놀랍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떤 미생물들은 비소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김치, 유산균처럼 말이죠. 2010년에는 아예 DNA에 비소를 포함해서 사는 박테리아가 발견되기도 했대요. 정말 신기한 미생물의 세계죠. 마치 한국의 발효과학처럼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런 발견을 보면 지구 밖 외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되지 않나요? 영화 속 외계인처럼 기상천외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셀레늄, 달의 여신 셀레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거 아세요? 빛에 반응하는 특징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달의 여신 셀레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이 원소는 빛을 받으면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나 프린터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기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놀랍게도 최초의 TV도 이 셀레늄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TV, 브라운 관 TV. 셀레늄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마치 홍삼처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작은 영웅 같은 존재죠.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니 진정한 불로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 속의 약초.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늘이나 브라질너트에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특히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한두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브라질너트, 건강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한 수가 될 수 있겠네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는 딱 두 가지, 바로 브롬과 수은입니다. 붉은 갈색을 띠고 있고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그리스어로 악취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마치 홍어처럼 코를 찌르는 냄새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브롬화 합물이 휘발성이 강해서 사진 필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옛날 사진관에서 맡을 수 있었던 그 특유의 냄새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불이 잘 붙지 않게 하는 난연제로 브롬 화합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파,
매트리스,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은 브롬 덕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이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은 영웅이죠. 예전에는 휘발유에도 첨가되었지만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자동차에서 맡을 수 있었던 휘발유 냄새처럼 추억 속으로 사라진 존재가 된 거죠.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크립톤, 마치 첩보 영화 주인공처럼 신비로운 느낌이죠. 공기 중에 아주 극소량만 존재해서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기 어려워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정말 숨겨진 원소라는 이름값을 하네요. 슈퍼맨의 고향 행성 이름도 크립톤이죠. 혹시 슈퍼맨의 초능력도 크립톤에서 온 걸까요?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름입니다. 실제 크립톤은 빛을 내닉서나 아이테이 너 키취 너닉스는 특징이 있어서 사진 촬영용 플래시 전구나 공항 활주로의 불빛, 마치 영화신과 함께의 저승처럼 밝은 곳에 사용됩니다. 특히 눈부시게 밝은 하얀색 빛을 내놓서 마스너 언나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 장면처럼 강렬한 빛을 낼 수 있죠. 놀랍게도 국제 킬로그램 원기, 즉 전세계 질량의 기준이 되는 1키 기준이 최근까지 크립톤의 파장으로 정의되었다고 해요. 마치 도깨비의 메밀묵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지만요. 킹덤의 역병처럼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크립톤.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드라마 시그널처럼 과거의 크립톤이 현재의 과학기술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 같네요. 루비듐이라는 이름, 라틴어로 진한 빨강이라는 뜻인 루비더스 루비두스에서 유래했어요. 마치 루비처럼 말이죠. 참고 루비더스 루비둡, 라틴어로 진한 빨강.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마치 루비처럼 아름다운 진홍색 불꽃을 볼 수 있답니다. 루비듐은 워낙 반응성이 강한 금속이라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 발화해버려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위험하니 조심해야겠죠? 물에 넣으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답니다. 마치 봉숭아, 학당 폭소 개그처럼 말이죠. 참고 봉숭아, 학당 1980년대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불같은 성질을 가진 루비듐, 놀랍게도 원자시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답니다. 마치 급한 성격의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GPS 위성, 인터넷 통신처럼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한 곳에 루비듐 원자시계가 숨은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존재죠. 마치 숨은 맛집처럼 말이죠. 신기한 사실 하나 더, 희귀할 것 같은 루비듐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홍차, 코코에도 아주 소량 들어있다고 해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루비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치 콩나물국밥에 숨겨진 계란처럼 말이죠. 참고 콩나물국밥, 한국 전통 음식. 스코틀랜드의 작은 광산 마을 스트론티안. 이름만 들어도 왠지 친근하죠? 바로 이 마을에 이름을 딴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론튬. 스트론튬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불꽃놀이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빨간 불꽃. 그 비밀은 바로 스트론튬에 있습니다. 스트론튬이 연소하면서 내는 강렬한 붉은색은 정말 매력적이죠. 마치 설날 밤에 터지는 폭죽처럼요. 올림픽 개막식이나 각종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불꽃도 스트론튬 덕분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스트론튬이 만들어낸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었죠. 그런데 이 스트론튬, 불꽃놀이 말고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해서 뼈 스캔이나 골다공증 치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은 스트론튬을 칼슘으로 착각해서 뼈에 흡수한다고 해요. 마치 홍삼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스트론튬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스트론튬 화합물은 치약에도 들어있어서 시린 이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매일 쓰는 치약에도 스트론티움이 정말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원소였네요. 스웨덴의 작은 마을 이터비 와이터비에서 이름을 따온 이트륨. 이 마을은 마치 히토류 원소계의 김장독대처럼 정말 많은 히토류 원소들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트륨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트륨은 빨간색 LED나 TV 화면의 빨간색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보는 고화질 TV에서 그 선명한 색감, 특히 빨간색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이트륨이 큰 공을 세우고 있죠. 마치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젓갈처럼 말이에요. 또한 레이저 기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밀함이 생명인 의료용 레이저나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산업용 절단, 레이저에도 이트륨이 숨어 있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트륨을 아주 작게 만들면 초전도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콩알만 한 고추가 매운맛의 핵심인 것처럼 말이죠. 초전도체에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기한 물질인데 미래의 KTX보다 더 빠른 자기 부상 열차나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양자 컴퓨터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SF 영화 속 장면처럼 놀랍지 않나요? 금색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이름이 유래된 지르코늄, 질초늄, 아랍어에서 금색을 의미하는 자르군에서 파생. 이 원소로 만든 합성 다이아몬드, 큐빅 지르코니아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겉보기엔 똑 닮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마치 큐빅 지르코니아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웃음. 네, 맞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짜 연애 프로그램처럼요. 지르코늄은 열과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도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 헤매는 콩쥐의 끈기처럼 말이죠. 웃음. 우라늄 연료봉을 안전하게 감싸는 피복제로 사용됩니다. 마치 김밥에 바비김을 감싸듯이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치과 임플란트에도 지르코늄이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튼튼해야 하는 임플란트. 마치 우리나라의 굳건한 국방력과 같죠. 인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적고 단단해서 인공치아 재료로 딱 맞는다고 해요. 틀니를 끼고 깍두기를 씹는 어르신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점은 지르코늄이 불에 강해서 폭발물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사실. 정말 예상 밖이죠? 마치 불닭볶음면처럼 겉보기엔 매워 보이지만 속은 부드러운 반전 매력을 가진 것 같네요. 영화 속 화려한 폭발 장면, 그 뒤에 지르코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한국 영화의 명장면, 쉬리의 폭발 장면에도 지르코늄이 웃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슬픈 운명의 여신, 니오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니오뷴. 이 니오뷴은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전기 저항이 0인 신기한 물질, 초전도체. 병원에서 MRI 촬영할 때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이 MRI에도 니오뷴이 사용됩니다. 또 니오뷴 합금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가벼워서 항공기 엔진이나 로켓 부품처럼 튼튼해야 하는 곳에 쓰입니다. 마치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처럼 말이죠.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니오뷴으로 동전도 만든다는 사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니오뷴이 들어간 아름다운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니오뷴은 열 처리를 하면 무지개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신구나 예술 작품에도 사용됩니다. 색이 변하는 마법 같은 금속, 니오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스어로 납과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진 몰리브덴, 모립데눔은 그리스어 모립도데서 유래했는데 납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납광석 방첸식으로 오해받았지만 나중에 고유한 원소로 인정받았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신분을 숨긴 왕족처럼 말이죠. 이 원소는 강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튼튼한 군사장비나 항공기 부품에 중요하게 사용돼요.
몰리브덴이 들어간 강철은 일반 강철보다 3배나 더 단단하다고 해요. 태권도 선수의 단련된 근육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놀랍게도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라는 사실. 콩, 견과류, 곡물에 들어있는데 신진대사를 돕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마치 김장김치에 꼭 필요한 젓갈처럼 말이죠. 게다가 몰리브덴 광택인가 끝나본 한근 반짝의 위팅 컨체 만차인타 콘크리는 메탈릭한 느낌을 줘서 고급 자동차 도색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마치 K-POP 아이돌처럼 눈부신 광채를 뽐내는 거죠. 그리스어로 인공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테크네튬. 테크네튬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자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테크네튬은 금보다 훨씬 귀한 원소일지도 몰라요. 1937년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무솔리니 시대였죠. 최초로 테크네튬을 만들어냈습니다. 테크네튬은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히 뼈 스캔이나 심장, 갑상선 검사에 테크네튬 동위 원소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핵의학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테크네튬 덕분에 가능한 검사랍니다. 환자에게 주사하면 문제가 있는 부위에 테크네튬이 모여서 방사선을 내뿜는데 이를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서 진단하는 것이죠. 흡사 숨은 그림 찾기 같네요. 놀랍게도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중에서도 테크네튬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처럼 테크네튬도 별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별에 인공 원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는 아직 과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비밀을 풀 열쇠가 테크네튬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틴어로 러시아라는 뜻을 가진 루테니아에서 이름을 따온 루테늄.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옛날 유럽 지역 이름에서 유래했네요. 1844년 러시아 과학자 카를 클라우스가 발견해서 조국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김치처럼 러시아를 대표하는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소는 정말 단단하고 부식에도 강해서 마치 불국사 금동불상처럼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보석 도금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금보다 훨씬 단단해서 금 도금보다 흠집에도 강하다고 하니 장신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분들께 딱이겠네요. 마치 갑옷처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급 만년필의 펜촉이나 명품 시계에도 루테늄 도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마치 몽블랑 만년필처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거죠. 또 CD나 DVD의 반사층에도 루테늄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즐겨 듣던 CD 생각나시죠? 빛 반사가 잘 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딱 맞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옛날 서책을 오래 보관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게다가 해양 전지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마치 해시계처럼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루테늄이 큰 기여를 할지도 몰라요. 마치 도깨비 불처럼 신비롭고 깨끗한 에너지의 미래를 기대해 봅시다. 장미색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온 로듐. 장미 생각하면 뭔가 낭만적이지 않나요? 로듐 화합물이 발견 당시 진한 장미색을 띠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마치 곱게 물든 복숭아꽃 같기도 하네요. 이 원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 중 하나랍니다. 금? 그건 명함도 못 내밀죠. 마치 금보다 귀한 옥처럼 로듐은 정말 귀중한 금속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엄청 희귀한 데다가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마치 김장의 필수적인 배추처럼 말이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즉 유해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금속이죠. 로듐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백색을 띠고 있어서 고급 보석 도금에도 사용된답니다. 마치 은처럼 아름답죠. 특히 화이트 골드, 더욱 빛나게 하려면 로듐 도금이 필수. 마치 흰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로듐은 부식되지 않고 광택이 영원히 유지되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마치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처럼요. 로듐으로 만든 물건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항상 반짝반짝, 마치 늘 새 것처럼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팔라듐은 1892년에 발견된 소행성 팔라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마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처럼 우주에서 온 금속 같네요.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팔라스 아테나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마치 여신의 지혜처럼 다양한 곳에 쓰이는 금속이죠. 팔라듐은 놀랍게도 자기 부피의 900배나 되는 수소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그래서 수소 저장 장치나 정제 장치에 꼭 필요한 금속입니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대단하네요. 또 백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게는 더 가벼워서 가난한 사람의 백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값보다 비싸질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의 백금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죠. 금보다 비싼 백금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로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석유처럼 말이죠. 그리고 팔라듐은 치과 보철물에도 사용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어서 임플란트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금속이라니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신구 재료 중 하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은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했죠. 마치 신라 금관총에서 발견된 은제 허리띠처럼 말이에요. 자막, 신라 금관총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정교한 은제 허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소 기호 A는 라틴어 알겐툼, 빛나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처럼 은은 아름다운 광택을 가지고 있죠. 은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처럼 열을 빠르게 전달하죠. 자막, 온돌은 한국 전통의 난방 방식으로 구들장 아래 불을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스콘 아마인 사리칸디 이 아마베린 이 미다세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빠르게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첨단 전자 제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덕분에 우리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은은 뛰어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은수저를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에 놓인 은수저처럼요. 실제로 은나노 입자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항균 양말이나 밴드와 같은 제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진 필름에도 은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사진 접속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요. 빛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은의 특징 덕분에 과거 흑백 사진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30%가 필름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마치 옛날 영화 필름처럼 은은 우리의 추억을 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 속 테베의 건설자 카드무스.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원소, 바로 카드뮴입니다. 카드무스에 대한 자막, 테베를 세운 그리스 신화의 영웅. 카드뮴은 아연 광석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금처럼 빛나는 노란색이죠.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카드뮴 옐로우라는 물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물감의 색깔을 내는 주성분이 바로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옐로우에 대한 자막. 카드뮴을 사용하여 만든 노란색 물감. 선명하고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유명하지만 카드뮴의 독성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아이고, 몸에 안 좋구나 하는 뉘앙스. 예전에는 니켈 카드뮴 전지처럼 충전식 배터리에 많이 사사 요몬트가모 성들 에카치기지만 사니잔. 요즘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이 더 안전한 대체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엔 많이 썼는데 시대가 변했네. 흥미로운 사실은 카드뮴이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놀랍게도 원자로의 제어봉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자로 제어봉에 대한 자막. 원자로 내의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막대.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카드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네요. 발견 당시 스펙트럼에서 선명한 남색 계열의 인디고 색깔선이 관찰되어서 인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마치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상징색처럼 말이죠. 웃음. 이 원소는 정말 말랑말랑해서 손톱으로도 긁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마치 찰떡처럼요. 그리고 녹는 점도 낮아서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요. 인듐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터치 스크린.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투명 전극에 인듐 주석산 화물, ITO가 사용되는데요. 마치 얇은 김처럼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신기한 물질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터치하고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할 수 있는 건 다 인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인듐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네요. 흥미로운 점은 인듐이 녹을 때 마치 으 하는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TV에서 나오는 찌지직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 소리는 결정 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인데 주석이나 비스무트 같은 일부 금속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해요. 마치 엿장수가 가위로 엿을 자를 때 나는 딱 소리처럼 말이죠. 신기하죠? 인류 역사에 있어 청동기 시대를 열게 한 주역 중 하나인 주석. 구리와 합금되어 청동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 속 청동검처럼 말이죠. 주석세의 원소 기호 S는 로마 시대 라틴어 스타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녹슬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 덕분에 옛날부터 식기나 그릇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마치 장인들이 방자 유기를 묘티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유기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우리가 즐겨 마시는 캔 음료수 용기에 내부 코팅에 주석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흥미로운 점은 주석이 추운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주석 패스트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회색 금속이었던 주석이 순식간에 회색 가루로 변해버리는 신기한 현상이죠. 마치 겨울철 꽁꽁 언 손처럼 부스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나폴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석 패스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혹한 속에서 병사들의 주석 단추가 모두 가루가 되어 옷이 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마치 조선시대 겨울 전투에서 갑옷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였겠죠. 역사 속에서도 주석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네요. 자, 어때요? 수소부터 페르뮴까지 원자번호 1번에서 100번까지 화학 원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지 않았나요? 마치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정교한 원소들의 세계. 이 작은 원소들이 모여 온 세상을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떡볶이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 몸속의 DNA가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듯이 말이죠. 즉,
우리는 매 순간 화학 원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인류는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듯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원소가 발견되고 또 새로운 용도가 개발될 거예요. BTS가 전 세계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것처럼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미래의 새로운 원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원소의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 놀라운 발명을 할지도 몰라요. 마치 훈민정음처럼 혁신적인 발명을 할 수도 있겠죠. 화학 원소의 세계는 정말 신비롭고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우주처럼요. 작은 원소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제 조금 알겠죠? 마치 맛있는 김치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처럼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마치 탐정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엔 원소의 마법이 가득하니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